이번 시간은 3장 프로그래밍 도구 및 개발 환경 두 번째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강의에서는 비주얼 스튜디오 그리고 .NET 프레임워크, 에클립스 또는 유닉스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밍 도구라기보다는 좀 더 큰 규모의 그런 도구들을 포함한 어떤 프레임워크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아는 또 친숙한 그러한 도구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통합 개발 환경, IDE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티그레이티드, 통합됐다. 디벨롭먼트, 인바이러먼트, 개발 환경을 통합했다. 개발에 필요한 도구들, 편집기, 컴파일러, 링커, 디버거, 기타 등등의 여러가지 도구들을 통합해서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역사를 살펴보면 97년 비주얼 스튜디오 97부터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MS 스튜디오인가 그러한 이름으로 존재를 해왔었는데,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름이 이제 97년에 처음 붙여진 것 같아요. 6.0이 나왔고 7.0이 안 나오고요. 2002년에 이제 .NET이라는 거. 왜냐면은 2000년에 C# 개발이 되면서 .NET 환경이 구축이 되었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NET이라고 나왔고 2003년에 .NET 2003이 나왔는데, 요게 두 개가 이제 따로 존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유지 보수 그런 것들이 좀 어렵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와 .NET 환경을 통합해서 이제 2005년부터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그냥 단일 이름으로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2022 정도까지 여러분이 나왔고, 여러분은 2022를 쓰고 있죠. 자, 특징은 여러분이 많이 써봐서 알고 있을 텐데, 한번 정리를 해보죠. 편집기가 굉장히 편해요. 자동 들여쓰기도 해주고요.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죠. 확장자를 정확히 써줘야 돼요. C 언어냐 C 플러스 언어냐 그런 확장자를 정확히 써줘야지 그 언어에 맞는 자동 완성 기능을 제공하고, 또 언어에 맞는 문법을 알려줍니다. 알려주기도 하고요. 문법에 맞지 않았을 때 뭔가 이제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 밑줄을 표현하거나 하겠죠. 자, 디버거를 제공을 해서 우리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버거를 이용해서 에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F9이라든지 F5라든지 여러가지 몇 가지 키만 알면은 디버거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컴파일러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컴파일러를 호출하는 것은 빌드라는 것을 통해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빌드.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서 할 수 있죠. 그럼 컴파일과 사실 링킹을 같이 해줍니다. 그렇죠? 컴파일만 따로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후에 또 적절한 시간에 이제 소개를 할게요. 그리고 프로젝트 관리, 즉 여러 개의 파일을 가지고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아주 쉽게 도와줍니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또 기타 코드 생성 마법사 같은 것, 우리가 C# 실습을 할 때 보면은 프로젝트를 만드니까 그냥 코드를 만들어 줬습니다. 네. 그죠? 기본적인 틀 같은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 줬죠. 그죠?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사용이 되고요. 이런 도구들은 이제 실제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이제 활용이 되는 것들이고, 우리는 주로 이제 요 정도를 활용을 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건 이제 디버거를 많이 활용을 해야지 오류로도 잘 찾을 수 있고, 오류 없는 프로그램도 잘 개발할 수 있고 합니다. 디버거를 잘 사용하는 것은 내가 실력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NET 프레임워크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여러분이 별로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냐면은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환경은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에 이제 포함돼서 제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NET이 뭐냐면요,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이에요. 비주얼 스튜디오가 지금 C++, C#
다른 여러 가지 언어들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성하고 뭐 컴파일이나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네, 그게 .NET 환경이 .NET 프레임워크가 이제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얘네들은요, 이제 여러분이 윈도우즈 설치하면은 그냥 같이 .NET 환경이 .NET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돼요. 운영체제 일부라고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뭐 따로 설치를 하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설치를 했지만요, 얘는 설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기능은 뭐 다양한 라이브러리를 제공해요. 그래서 복잡한 작업을 하는 코드를 작성할 때, 프로그램 작성할 때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공통의 프로그램 문제에 대한 코딩된 해결 방법을 포함합니다. 그죠? 이미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리 형태로 보통 이제 제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랑 결합을 하기 위해서 링커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작성한 것은 오브젝트 파일이 오브젝트 파일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또 결합이 돼야지만 실행 가능한 파일이 생성이 되는 거죠. 자, .NET 프레임워크를 위해 작성된 프로그램의 실행을 관리한다. 이게 좀 더 약간 애매한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준다는 의미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자바 바이트 코드로 실행시켜 주듯이 이 .NET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언어로 개발된 그런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준다. 뭐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살펴보죠.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여러분이 깊숙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그 프로그래밍 개발 환경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NET 프레임워크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이 사용하게 될 그런 환경도 유사한 그런 구성 요소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성 요소를 좀 살펴보면은 베이스 클래스예요. 기본 클래스 라이브러리예요. 네, 클래스를 제공하면은 그 클래스로부터 그냥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하면 되죠. 만들어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됩니다. 그럼 그 객체 안에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이미 제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이용하는 그런 코딩만 하면 됩니다. 상세한 절차를 기술하지 않고요. 단순히 뭐 메소드로 호출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작업을,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Common Language Runtime이에요. 그러니까 공용 언어 실행 환경이에요. 여기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개발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은 여러 프로그램 있다가 또 소대가 됩니다. 작성된 것이 이제 이런 거 하나의 어떤 모습을 가지게 돼요. 공용.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ommon Language Runtime이라는 게 있고요. 공용 언어로 된 그런 코드를 실행시켜주는 도구. 네, 여기 실행 관리한다는 의미가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 정의에 부합을 하죠. 그래서 Common Language Specification이 있어요. 이것도 공용 언어 명세예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여기에 크게 네 가지 주요 구성 요소고요. 각각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는 베이스 기본 클래스죠. 굉장히 기본이 되는 그러한 클래스라고 하면은 기본이 되는 그런 일을 해주는 코드들의 모음이다. 이런 공통의 프로그램에 대한 코딩 해결 방법 포함한 되겠죠.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 뭐 사용자 인터페이스, 우리가 뭐 입력을 받고 뭐 버튼을 눌러서 입력을 뭐 전달하고 하는 그런 버튼을 만들어 주거나 입력을 받는 창을 만들어 주거나 뭐 기타 등등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를 위한 라이브러리, 그리고 데이터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데이터를 뭐 read write 하는 그런 검색하는 그런 함수들,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는 거, 또 암호화에 관련된 거,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관련된 거, 뭐 수치 계산에 관련된 거, 통신에 관련된 거, 기타 등등등 필요한 클래스 라이브러리, 클래스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그럼 관련된 클래스를 가져와서 그것을 상속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은
나는 그냥 객체를 만들어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세부적인 그런 동작들은 메소드로 또 펑션으로 제공이 되겠죠. 그렇죠? 자, 공용 언어 런타임은 실행 환경이에요. 실행에 필요한 것들을 관리하는 소프트웨어 환경이에요. 이게 소프트웨어예요. 자바 VM이랑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바이트 코드로 실행시켜주는 기계, 근데 가상 기계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기계를 의미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예요. 응용 프로그램의 가상 기계라서요. CPU와 독립적이게 합니다. JVM이 기계에 설치되어 있기만 하면은 자바 바이트 코드는 실행이 되죠. 변경 없이. 그래서 자바 언어의 독립성을 제공을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닷넷 환경이 설치되어 있으면은 그냥 컴파일된 코드가 바로 실행되게 됩니다. 다시 컴파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제공되는 서비스로는 이제 보안 방법, 메모리 관리, 예외 처리 등등의 어떤 프로그램 실행에 관련된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한다 라는 것을 인지하지 않고 단지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클래스만 이용해서 코딩,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돼요. 그 내부 아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어떠한 기계에 가도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새로이 컴파일을 하거나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아도. 자, 새로운 언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두 개는 아는 거고요. 자, 공용 언어 명세는요, 여러 가지 언어들로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예로 작성하고 어떤 거 예로 작성하고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Common Language Specification이고요. 프로그램이 공동 중간 언어, 이게 바이트 코드 같은 겁니다. 중간 언어, Common Intermediate Language, 중간 언어 코드로 변환되는 방법을 제시해서 호환성을 제공하는 거예요.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용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아요. 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 공용 언어 어떤 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른 언어를 가지고 코드를 작성할 수 있어요. 자기가 편한 언어 또는 어떤 작업에 편한 언어로 코드를 작성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다만 컴파일러가 다르죠. C# 컴파일러, 또 비주얼 베이직 .NET 컴파일러, J# 컴파일러가 각각의 언어를 번역을 해요. 근데 뭐로 번역해야 되겠어요? 얘로 번역해야 되죠. 여기서 명시한 그런 중간 언어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Common Intermediate Language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다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건 미국어, 프랑스어, 일본어라고 했어도 다 번역은 우리말로 한국어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합쳐야지 한국어 어떤 문서가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공용 언어 명세에서 중간 언어 코드로 어떻게 변환해야 되는지 설계가 돼서 그래서 요거를 합쳐가지고 Common Language Infrastructure 안에서 하나의 어떤 실행 파일이 되는 거고요. 하나의 코드로 합쳐지는 거고 그것이 Common Language Runtime 실행 환경에서 실행이 됩니다. 핵심은 여러 가지 언어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각각의 언어를 번역시켜주는 컴파일러가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런 언어들을 번역시켜주는 컴파일러가 다 있다. 그래서 공용 언어로 번역을 해준다. 그래서 공용 언어 실행 환경이 실행시켜준다. 그래서 공용 언어 실행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은 어떤 기계에서든 실행이 된다. 요것이 그냥 요 코드가 어떤 기계에든 가면 됩니다. 마치 자바 바이트 코드가 어떤 기계에도 가면은 JVM이 실행시켜 주듯이. 그죠? .NET 프레임워크가 가지고 있는 Common Language Runtime이 실행을 시켜준다. 요것이 이제 JVM에 이제 대응되는 거겠죠. 요것이 바이트 코드에 대응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NET 프레임워크예요. 뭐 크게 인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 포함되어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요. 여러분은 한 가지 언어만 가지고 작성해 봤지만은 사실 여러 가지 언어로도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설명을 했고요. 다음은 이제 에클립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것도 상당히 이제 많이 접해 보게 될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자바 언어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기 때문에 자바 언어 프로그래밍을 연습하고 공부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클립스가 필요합니다. 얘는 자바 개발 환경과 플러그인으로 구성되어 필요한 기능들을 그냥 갖다 낍니다. 왜냐면은 이거 다 들어가면 너무 사이즈가 커지니까 필요한 것만 갖다가 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무료예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도 무료 버전이 있죠. 그렇지만은 그 기업에서 사용할 때는 유료 버전을 씁니다. 엔터프라이즈 에디션을 쓰죠. 우리는 커뮤니티 에디션을 쓰니까 무료이지만 얘는 다 무료예요. 오픈소스가 다 무료입니다. 그렇지만은 오픈소스를 사용할 때 어떤 규정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잘 지켜서 써야 합니다. 자,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IBM이라는 회사의 프로젝트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머신, 예전에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였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요거 이 회사에 대해서는 들어봤을 수도 있고 안 들어봤을 수도 있고 합니다. 내가 대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컴퓨터 회사 하면 IBM이었어요. 애플도 잘 크지 않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테크놀로지 인터내셔널이라는 기관에서 이제 출시를 했다는 거고, 시작이 됐지만, 실제 여기서 출시돼서, 그래서 이제 무료로, 오픈소스가 되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2001년 11월에, 어떤 컨소시엄, 어떤 모임이 있어서요. 이때부터, 야, 우리 그 자바 그 프로그램 개발 환경을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매년, 새로운 버전, 이라기보다 개선된 버전을 내놨습니다. 첫 시작이 아마 2004년이었던 것 같네요. 이때 이클립스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을 만들고 여기 홈페이지가 있어요.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기 홈페이지가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이클립스 버전을 이제 다운로드 계속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다운로드 가면은 여기가 나오는 거고, 홈페이지는 에클립스 org예요. 에클립스 org로 가면은 홈페이지. 이것도 이제 매년 이제 좀 바뀌는 모습이고요. 다운로드로 가면은 에클립스를 여러분이 무료로 다운 받을 수가 있어요.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좀 더 눌러 보면은 자, 리딩 뭐 어쩌고 저쩌고 24년 9월에 뭐 새로 나왔나 보네요. 그쵸? 네, 새로 나왔고 네, 다운로드 패키지 같은 거 눌러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2024년 6월 3월 12년 9월 뭐 1년에 4번도 나오고 3번도 나오고 그죠. 그렇게 계속해서 버전이 조금씩 지금 개선된 것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신 버전을 뭐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역사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은 네, 요 정도만 합시다. 여러분이 어차피 에클립스는 직접 접하면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야 할 거고, 뭐 이런 환경이 있다라는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유닉스 환경에서의 프로그램 개발. 이거에 이제 우리 실습을 통해서도 많이 경험하게 할 거고요. 이것이 사실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것들은 여러분이 익숙하고 많이 봤는데 윈도우스 환경에서 개발할 때, 그런데 리눅스 환경이나 이런 유닉스 환경이 실제로는 더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가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런 경험을 앞으로 해야 할 거고요. 그래서 첫 단계 여러분이 시작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유닉스, 리눅스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을 이제 개발할 때는 이런 통합 개발 환경이 그렇게 제공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도구들, 에디터나 또 컴파일러, 뭐 디버거 이런 것들을 내가 개별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작성하기 위해서는 편집기가 필요하고, 편집기는 이제 VI 에디터가 굉장히 유용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에디터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컴파일 하기 위해서 컴파일러가 필요해요. 그죠? 컴파일러가 필요하고요. 컴파일러의 이름은 그냥 간단합니다. CC예요. C 컴파일러예요. C 언어니까요. C샵 컴파일러는 CSC죠. 여기는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예를 제공을 하고 경험을 할 겁니다. 자, 컴파일을 할 때 간단하게 CC 해서 이 소스 코드, C 언어로 작성된 확장자가 C니까요. 그 소스 코드, 소스 파일을 제공하면 되는데, 그때 옵션을 줘가지고 뭔가 좀 다르게 컴파일을 뭐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이후에 더 공부를 하겠고요. 기본적인 건 작성하고 컴파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실행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컴파일하고 사실 링킹까지 같이 해줘요. 얘가 링킹 같이 해주니까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실행 가능 파일의 이름이 무조건 h.out이에요. 그래서 h.out을 실행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제 디버깅 하고 싶다라고 하면 gdb h.out 하면 돼요. 근데 gdb hello라는 것은 여기서 옵션을 이용해서 hello라는 이름으로 뭐 h.out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h.out으로 실행 파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hello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 h.out이 있다 그러면 gdb 그냥 h.out 이렇게 해도 디버그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더 경험을 하면서 익히게 될 거고요. 핵심은 작성하고 컴파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행시킨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것을 실습하기 전에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실제 실습을 통해서 내가 실습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맛을 보게 할 겁니다. 다만 여러분이 이것을 직접 따라 하지는 지금은 않아도 됩니다. 굉장히 따라 하면은 어려울 수 있어서 처음이라서 그냥 요런 것이 있고 요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일단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일단 경험해 보기 바랍니다. 간접 경험해 보기 바라고요. 자,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컴퓨터는 리눅스가 아니죠. 유닉스 운영체제가 아니고 윈도우즈 운영체제죠. 다만 맥 컴퓨터를 쓰는 학생들은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예요. 맥 OS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시스템 접속하지 않고 터미널을 그냥 띄우면 됩니다. 터미널 띄우면 돼요. 그러면 이미 유닉스 시스템에 접속한 것과 사실 같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보통 로그인 하기 위해서 아이디 패스워드가 주어지는데요. 얘는 아이디 패스워드가 아니라 패스워드 파일이 주어져요. PM이라는 확장자명을 가진 파일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IP 주소가 주어질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주어지면은 우리가 네이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뭐 크롬 브라우저나 엣지 브라우저를 쓰듯이 유닉스 시스템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해서 이 컴퓨터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로컬 컴퓨터에서 쓰는 거죠. 자, 요거 접속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접속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크롬이나 엣지 같이 뭐 웹사이트 접속하는 프로그램, 뭐 문서를 작성할 때 워드나 뭐 아래한과 같은 프로그램, 자, 유닉스 시스템, 이런 원격 시스템, 멀리 있는 시스템, 컴퓨터에 접속하기 위한 도구인 gitbat이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gitbat, 뭐 scm,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면은 그냥 gitbat이라고 사실 검색을 하면은 바로 나오긴 합니다. 여기 검색을 하면은 아마 요거예요. 여기가 공식 사이트니까 여기 가서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설치해서 요거는 윈도우즈 버전이 아닌가 보네요. 이렇게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git scm .com downloads 이렇게 치면은 여기 윈도우즈를 위한 게 나오고요. 맥을 위한 것도 나오는데 맥을 사용하는 학생들은 사실 깃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터미널에서 하면 되고요. 자, 이것이 두 개가 주어지면 이런 명령을 통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요 두 개의 파일이 두 개가 주어지고 접속하는 과정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펌 파일이라는 것이 주어지는데요. 펌 파일의 이름은
컴파일 이름은 ksd hs key hs 서울.pm이 될 거예요. pm입니다. 자, 요 파일이 주어질 거고요. IP 어드레스가 주어질 건데 그 IP 어드레스는 이 원격 컴퓨터죠. 원격 컴퓨터의 IP 어드레스가 돼요. 네이버.com 이런 문자 주소가 아니라 숫자 주소가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자,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하겠습니다. git bash를 설치하고 이제 git bash를 실행시킬게요. 나는 이제 내 컴퓨터에서는 이미 git bash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렇게 치면은 나옵니다. 다만 이제 그 pem 파일이 이제 보통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cd 다운로드라는 폴더에 다운로드 받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dir 또는 ls, dir 해볼까요? 이거 .pem을 쳐보면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 ksd, hs 서울이 ksd, h 서울 펌 요게 있죠. 요 파일, 그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요게 비밀번호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쓰면 됩니다. 어떻게? 여기서 요거랑 똑같이 쓰면 돼요. ssh-i 이렇게 해가지고 키 파일의 이름이 여기 hs 요거잖아요. ksd hs. 자, 어쨌든 접속하는 것도 뭐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에게 이 두 개가 전달이 될 거고요. 어드레스와 키 파일이 여러분은 요 git bash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요. 자, 키 파일이 전달되면 여러분은 다운로드 받겠죠. 그러면은 다운로드 폴더에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런 다음에 여기 EC2 유저. 사용자 이름은 무조건 EC2-유저예요. 그리고 요 IP 어드레스, 여기 주어진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52.18.211.102. 지금은 이제 주소가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에게는 요거랑 다른 주소가 전달될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은 엔터를 치면은 접속할 거냐 물어보고요. 당연히 접속할 거라고 yes라고 쳐야 하죠. 그러면은 이렇게 원격 컴퓨터에 연결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접속이 된 거예요. 네, 접속이 됐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알아야 할 명령들은요. 먼저 기본적으로 mkdir 디렉토리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몇 가지가 있네요. 이전에 했던 거고요. 일단 mkdir old라고 해서 모든 것을 old라는 데 일단 옮기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old라는 폴더 디렉토리만 있게 돼요. mkdir make 디렉토리라는 뜻입니다. make 디렉토리를 만들라. 자, ls라고 했죠. 여기 있는 거 다 보여달라는 겁니다. ls는 리스트 하라는 거고요. ls -l을 해도 되고요. ls-a로 해도 돼요. L을 하면은 뭔가 좀 정보가 많이 나타나죠. 날짜 같은 것도 나타나고, A를 하면은 이렇게 앞에 점이 있는 뭐 이전에 안 보였던 파일도 보여집니다.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CD를 하면은 디렉토리를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old라는 디렉토리를 가고 싶다. CD old, ls 하면은 뭐가 있는지 나오죠. 자, 그리고 뭐 CD 여기까지 갔는데 아까 위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요. cd 점점 상위 디렉토리를 이동하는 게 있어요. cd 항상 이렇게 붙이면은 못 알아들어요. 띄어야지 돼요. 띄어야지 여기 cd가 한 단어 명령어가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칩니다. ls 하면 되죠. 자, pwd라면은 print working 디렉토리예요. 현재 디렉토리가 뭐냐? 홈 밑에 ec2 유저라는 폴더다. 디렉토리다. cd old로 갔을 때 pwd를 하면은 홈 밑에 ec2 유저 밑에 old라는 디렉토리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나중에 컴퓨터에 접속하면은 일단 dir name으로 이름을 주고 여러분이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할 거를 한번 소개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cd를 치면은 그냥 cd 치면 무조건 여기 물결로 되어 있는 데로 갑니다. 그걸 우리가 홈 디렉토리라고 해요. 홈 디렉토리. 여기 있죠. cd 그냥 치면은 그냥 홈 디렉토리로 이동합니다. 물결까지 치는 거나 안 치는 거나 같아요. 여기.
자, 그래서 보통 이제 dir name으로 자기 이름을 씁니다. mkdir 뭐 성동 이렇게. 자, cd 성동 이렇게 대소문자를 다르게 쓰면요, 얘가 인지를 못합니다. 윈도우즈에서는 대소문자가 달라도 괜찮은데 리눅스 쪽에서는 또 맥에서는요, 대소문자가 반드시 같아야 해요. cd하고 붙이면은 이거는 한 단어로 cd sung-dong예요. 이건 명령어를 몰라요. 그죠? cd하고 반드시 한 칸을 띄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죠. 일단 우리가 이동을 하면은 ls를 해서 어떤 파일들이나 어떤 디렉토리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습관이 필요합니다. 자, 일단 cd 해서 dir name을 해서 이름을 줘가지고 이동을 했어요. 그죠? 이동을 했고요. pwd를 쳐서 현재 위치가 어딘지 확인을 했고요. cd 점점을 해서 원래로 갖고 다시 cd 성동으로 해서 갈 겁니다. 자, 요 명령만 알면 돼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만 알면은 여러분이 충분히 일단 리눅스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이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이제 vi 에디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이 느껴집니다. 자, 일단 맛을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이전에도 한번 본 경험이 있지만요. 자, vi 하고 파일 이름을 하나 칩니다. 뭐 hello.c 이런 식으로요. 자, 이때는 우리가 입력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렇게 소리만 나면서. 이게 명령 모드예요. 명령 모드. 자, 편집 모드로 반드시 전환을 해야 돼요. 편집 모드 전환한다. IAOO인데요. I를 먼저 합니다. I 하면은 여기 인서트라고 자, 희미하게 보여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include 뭐 stdio.h 엔터치 이때부터는 다 입력이 됩니다. void main 뭐 열고 printf 아이고 hello 뭐 이렇게 하죠. 그리고 백슬래시 n을 꼭 치는 습관. 다 했어요. 편집 다 했으니까 이제 반드시 ESC 키를 눌러요. ESC 키 누르면 요 커서가 이제 살짝 이동하면서 이제 인서트라는 요 부분이 이제 사라집니다. 이제 명령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명령 모드로 전환. 그래서 ESC 탁 눌렀어요. 자, 이때 뭐라고 그랬죠? W 콜론 W에서 저장. 이제 아까 hello.c라고 했으니까 저장됐고요. 다 했으니까 나는 이제 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다시 vi 이렇게. 자, 커서가 여기 있고요. H, J, K 이게 손가락으로 오른손으로 두 번째 손가락으로 J를 누르고 있으면요. 하나 왼쪽으로 이동하면 H가 눌러져요. 저절로. 왼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왼쪽이 없어요. J는 아래쪽, K는 위쪽이에요. K는 위쪽이죠. L은 오른쪽이에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자, 두 번째 손가락을 J에서 한 칸 왼쪽으로 벌려서 이동하면은 H를 누르면 계속 왼쪽 이렇게. 자, 0을 누르면은 맨 앞으로 가고요. 달러를 누르면은 맨 뒤로 가요. 이렇게 커서로 이동합니다. 자, 여기다가 n이 숫자예요. 숫자 다음에 대문자 G예요. 대문자 G는 Shift G를 해야 되겠죠. 만약에 1 하고 Shift G를 하면은 그냥 Shift G를 하면은 맨 뒤로 옵니다. 자, 3 G를 하면은 세 번째 라인으로 가요. 화살표로 다다다다닥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뭐 이거는 파일이 작아서 별로 못 느끼겠지만 내가 230 라인으로 가고 싶다 라면은 230을 스크롤 하거나 화살표 하거나 페이지 다운 눌러야 하는데 230G 하면은 바로 갑니다. 엄청나게 편하죠. 뭐 요 정도 보여줬고요. 더 많은 명령어들이 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만 더 알면 되고 그런 것들은 추후에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경험을 하면서 느끼게 될 거고요. 자, 뭘 느끼냐? 엄청나게 좋은 거다. 자, 이렇게 편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컴파일을 하는 거죠. 뭐 cc, gc 똑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cc hello.c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ls 해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cc hello.c를 하면은 ls에 보면은 a.out이 생겼죠. a.out 실행 가능 파일이에요. 실행 가능 파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이 좀 달라요. 점 이렇게 하고 a.out 하면 실행이 되죠.
자, 다음에 cc-c 해볼게요. cc-c hello.c. 이거는 옵션을 이야기하는 건데, c라는 옵션은 컴파일만 하라는 겁니다. 즉 목적 파일만 만들라는 겁니다. 즉 .5 파일만 만들어집니다. 여기 .5 파일이 만들어졌죠. 아까는 실행 파일만 만들었어요. 물론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졌는데 이 보조 저장 장치에 쓰지 않았던 겁니다. 저장을 안 했던 거예요. 이거는 요걸 저장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구성 도구에서 이렇게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고 이런 오브젝트 파일 여러 개를 합쳐서 실행 파일을 만든다. 메이크를 설명할 때 그런 내용이 나왔던 것 같죠? 네. 자, 다음에는 cc-5를 할게요. 그래서 이번엔 cc-5는 아웃풋의 5예요. 출력 파일의 이름을 지정합니다. 뭐라고? 헬로로 지정해요. hello.c를 컴파일 해서 실행 파일 이름을 헬로라고 해라. 엔터를 치면은 실행 파일이 헬로가 만들어졌어요. 얘도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색상이 이렇게 자, 그럼 헬로 하면은 실행이 되죠. 여기처럼 실행 가능한 파일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자, ls-l을 한번 해볼게요. 똑같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이름만 달라진 거죠. 자, 디버그를 우리가 할 때는 gdb라고 했는데요. gdb 뭐 헬로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no debugging symbol is found. no debugging, 못한다는 얘기예요. 디버그를 하기 위해서는요 -g 옵션을 같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다시 할게요. 이건 q 하면 나가요. quit라는 의미고요. gdb가 아니라 cc-g-o hello라는 출력 파일을 내고 hello.c를 컴파일을 해라. ls-l을 해볼까요? hello인데 조금 커졌어요. 24968에서 2525944로 조금 커졌어요. 아까 24968이었죠. 그 조금 커진 게 뭐냐? 디버그 할 수 있는 그런 심볼 정보를 포함한 겁니다. 그래서 gdb hello 이번에 하면은 이제는 no 그런 메시지가 안 나오고 뭐 L 하면은 소스 코드를 이제 보여줍니다. 네. 디버그 사용법은 또 실습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디버그 컴파일러에 대한 것을 소개를 했어요. 그거 하면서 이제 디버그를 실행시키는 모습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줬으니까 이런 부분은 영상으로 보면서 아 이런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먼저 한번 경험을 하고 실습을 하면은 훨씬 실습을 잘 익힐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소개를 했어요. 워낙 친숙한 것이기 때문에 뭐 많은 언급이 없었고요. 두 번째 .NE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의 개발 환경이 있죠.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라이브러리, 베이스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제공했다. 그런 언급이 있었고요. 에클립스는 이제 자바 언어의 어떤 자바 프로그램 개발 환경으로 상당히 중요한 그런 환경 도구고요. 유닉스 환경에서 프로그램 개발 굉장히 좀 생소하고 까다롭지만 너무나 중요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실습을 충분히 진행해야 하지만 여러분이 본 학습에서는 내가 실습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면서 여러분이 할 것을 미리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이제 VI를 이용해서 작성을 했고 CC를 이용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었고 만든 결과를 그냥 실행을 시키는 모습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유닉스 시스템에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키 파일과 주소가 제공이 되고요. 여러분은 깃빗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접속을 하면은 mkdir, ls, cd, pwd 등 4가지 이런 명령을 좀 알아야 한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프로그래밍 환경 도구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어요.